살다 보면 마치 운명처럼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나온 여행길.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바쁜데 어디 갔냐는 핀잔입니다. 서둘러 귀가하는 육군상 시인. 창밖으로 보이는 들녘은 언제 봐도 정겹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수몰지가 돼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를 통해 고향을 찾아가는 이, 그는 육군상 시인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TCD를 내가 PD니까 한번 잡아볼 테니까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럼 이렇게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박사님 얼른 TCD를 저기만 이렇게 좀 잡아봐 한번. 뇌신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육군상 씨. 그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센터를 찾은 사람은 예기치 않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 참고 한번 해보세요. 육군상 씨는 일상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논픽션 시인입니다. 환자들과 부딪히며 살아온 지 30여 년. 그는 이들의 이야기를 시로 옮겼습니다. 저는 시를 저희 어떤 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어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의 결과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제 어떤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지만은 꼭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어르신들이 먼저 살다 이렇게 다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쓰다 보면은 저도 역시 그 삶을 또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 어떤 생활 속의 어떤 시를 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꽤 큰 한민 재래시장. 육군상 씨가 오늘은 아내와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아내를 유혹한 곳은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순대국밥집. 아유 맛있겠네. 홍대. 홍대 많이 드세요. 아이고. 네. 꽃을 좋아했던 아내는 이제 막걸리의 맛을 아는 모양입니다.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도 시의 소재로 삼는 육군상 씨. 그는 이런 삶의 일상을 담아 시집을 냈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는 시집, 만개입니다. 봄날 이때쯤 됐는데요. 꽃이 많이 피었을 때 이렇게 병원 근방에 거기 공원이 있는데 벚꽃 동산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벚꽃을 보는 순간 옛날 저희들 애기들 키우면서 애들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부분이 언뜻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꽃들도 뭐 개나리도 피어 있고 벚꽃도 피어 있고 뭐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인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놀러 갔다 왔다고 하면서
꽃 대신 친구 애기가 입지 않는 그 옷이라고 그걸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딱 펼쳐놓는데 이야기가 이게 무슨 꽃이고 이게 무슨 꽃이고 다 내가 얻어오고 꺼오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애기 입혀봐야지 가지고 우리 딸을 자는데 걔를 깨워가지고 하나하나 입혀보면서 이렇게 이쁘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력 쓰셨고요 그동안에? 예. 머리가 무거울 때는 이발소를 찾는 육군상 씨. 그가 이발소를 자주 찾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발소에 자꾸 오는 게 지금 이 소리 때문에 가위 소리? 네, 가위 지금 머리 자를 때 싹싹 소리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가위 소리 때문입니다. 면도를 할 때면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는 아이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했던 이들.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길산 조양의 봉아이 무한여우체 불고 남은 공양 선산객병 시워라 인경맥 예, 가볍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머리를 깎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온 집. 육군상 씨가 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고등학교 시절 이상의 시를 접하면서였습니다. 그 서정주의 국가협회서나 김춘수의 꽃 이런 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를 보다가 이상이라는 시인의 시를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장르를 이렇게 보는 이것도 시일까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서점에 가가지고 제가 이 이상 전집을 다 샀습니다, 이게를. 시인이 꿈이었던 청년은 부모님의 반대로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일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기록한 2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 뭐 시를 쓰는 방향이야 뭐 다들 각각이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과거를 되게 끄집어내는 그 기억들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기록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물론 충청도 사람들의 젖줄인 대청호. 대청댐 바로 옆 추동엔 수몰민들이 이주한 마을이 있습니다. 가래울 마을에도 봄이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옛 모습 그대로인 고향 마을. 고향은 언제 들러도 포근하기만 합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육군상 씨. 표정조차 밝지 않습니다. 고향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 어때? 손 지금 불편한데 어때? 봐봐 손. 이쪽이 마비돼가지고 그지? 불편하지. 살가운 말도 건넬 법한데 무뚝뚝한 육군상 씨. 얼굴도 좀 붓고 이렇게 했네. 하지만 부모님은 손길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요. 좀 건강 잘 유의하시고 약 같은 거 잘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고향은 마냥 포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잔일, 굳은 일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젠 워낙에 연로하셔가지고 이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또 가끔씩 들어와서 이렇게 또 일할 때도 재미도 있습니다 또 나름.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종종 들어와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가래울 마을의 삶의 역사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대청호반 자연생태관엔 이주민들의 수물 전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향토 자료들이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에 시선을 고정한 육군상 씨. 그의 눈길이 멈춘 곳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옛날 제 기억이 확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 그 건물이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교실이었었는데 가난했지만 정이 넘쳤습니다. 추운 겨울 어머니가 싸주셨던 도시락. 도시락이 없는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던 학창 시절.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따뜻한 우정이 넘쳤던 교실입니다. 저희 살 때만 해도 저희 생활할 때만 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놀고 했던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이 뭐 힘들고 창피하고 뭐 그러한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서정이 결국은 제가 지금 현재 시를 창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적 그 소산이 되지 않았나. 어린 시절 초등학교 가던 길. (40여) 년의 흐름 속에 싱싱했던 버드나무가 고목이 됐습니다. 이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새롭게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죽은 줄 알았었는데 생명은 새롭게 기억을 새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래 무팅이 할머니를 닮은 버드나무는 그 몫을 다하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키웠습니다. 육신의 아들 근상이 왔냐? 네 성공했다는디 마음은 편하냐? 하며 할머니가 부르는 듯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가난을 노래한 시 문.
육군상 씨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넉넉했던 옛사람들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문에서 표현된 그 가난은 그 지금 시적 내용이 무슨 경제적 가난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문이라는 시에서 짧은 시지만 그 경제적 가난보다는 그 마음의 가난, 정서적 가난을 저는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항상 경제에 많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항상 가난해 있거든요. 좀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항상 가난해 있기 때문에 그 재미는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재미는 별로 없어요. 사는 게 그냥 뭐 풍요롭고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항상 그 좀 무엇인가가 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제가 살던 고향도 이렇게 좀 와지고 저절로 이렇게 와서 뭐 혼자 이렇게 여기서 좀 앉았다 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을 보면 좀 편안한 마음은 듭니다. 이렇게. 저쪽 있는데 또 그렇게 같이 연결되는 마을. 오랜만에 고향 마을로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유채부, 경찰서. 그럼 아버지는 자신의 옛 추억이 담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추억을 가진 자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쁘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올 때마다 풍경이 정말 달라서 와서 볼 때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의 아버지로서 그는 기쁘면서도 서운한 마음입니다. 대전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조그만 목로주점. 대전 작가회의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것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시화전과 시집 사인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독자들과의 만남으로 모아집니다.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예상하는 게 한 10만 명 예상해. 한쪽이 좌회전하면 유성가는 방향, 직진하면 도룡동, 우회전하면 갈수록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가 시화전이나 시집 사인회를 통해 독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앞에 앉아 있으면 책상을 줄 거야. 다섯 명 다 상의를 들어보니까 문화의 중앙 집중화 속에 지역 작가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인들은 향토 문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시인이라는 걸 각자 살고 있는 동네가 있고 그 어떤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시를 좀 알리고 또 같이 소통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뭐 자영업자들의 어떤 음식점도 괜찮고요. 아니면 커피집도 괜찮고 이런 곳에다가 시인들이 자기 시를 유필로 써서 그것을 전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도 듣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시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를 좀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전 작가회의 주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대전 작가회에서 그렇게 시를 알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앞으로 점점 그런 기회가 늘어나서 시가 그 교실에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따로 어떤 공간 속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 그 시가 노래로 또 불려오시고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런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시를 격의 없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은 뭐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서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여름밤이면 물속에 잠긴 수몰민들의 웅성거림이 반딧불이나 달맞이꽃으로 피어납니다. 고향 사람들이 진솔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써온 육근상 씨. 시심에 잠긴 그의 곁에 달맞이꽃 새싹이 돋았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작가가 어디에 있든 직업이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며 이웃 사람들의 살아가는 애틋한 정서를 글로 써온 육근상 씨. 그는 오늘도 시심을 찾기 위해 대청호반에 나왔습니다.